저는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겁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 매매 내역을 공개한 채로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을 만드는 데 사용할 뻔하지 않은 디테일한 매매 원칙을 상세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잘하는 남자 코잘남입니다. 해당 컨텐츠에서는 제가 세운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트레이딩하여 1만 달러 계정을 1억까지 달성하는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양빵거래 같은 조작을 통해서 달성하고 나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출금 인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매매 복귀를 진행하며 매매 내역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공유드리는 매매 원칙에 기반하여 다 설명드리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투명하게 가감없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입으로만 매매하는 유튜버들은 알려드릴 수 없는 손절나간 매매를 통해 매매 원칙을 수정하는 과정 같은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이번 챌린지에 사용할 매매 원칙을 상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번 챌린지 동안 사용할 제 매매 원칙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챌린지 매매 원칙. 매매 원칙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보물지도와 같다. 허탕쳤던 길을 표시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물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물을 얻는 길임을 명심하자. 1번 챌린지의 목표.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은 이봉주도 지쳐 쓰러진다. 이 챌린지의 목표는 해당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트레이딩하여 1만 달러로 1억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매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목표인데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목표 없이 무작정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목적의식 없이 무한정 진행하는 매매는 도박 중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꼭 정하고 매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번 마인드셋. 목표 지점까지의 길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안 해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길을 헤쳐갈 수 있다. 이번 챌린지 시작 시드인 1만 불에서 한 달에 17.5%씩만 월복리로 수익을 내면 1년 안에 1억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복리 없이 하루에 약 0.6%만 수익을 내도 1년 안에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셀퍼럴 수수료 페이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수수료는 페이백 60% 적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안전한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2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17.5%씩 수익을 내면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복리는 말이 안 되지만 월복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0.6%씩 복리 없이 하루에 0.6%씩만 수익을 내도 1년 안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마인드셋을 다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페이백 60% 적용은 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적용 가능한 수준이니까 60% 적용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3번 시드 운용. 보물을 찾으러 떠나기 전 내 체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1번 이번 챌린지의 기회는 1만 불씩 총 3번이다. 2번 청산 시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당일 재입금을 금지한다. 3번 만약 청산당한다면 청산의 원인을 찾아 완벽히 잘못을 인지하고 원인이 된 매매 원칙을 수정한 후에 다시 챌린지를 이어나간다. 4. 손절. 이 길 끝에 보물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순간 과감하게 돌아서라. 1번 진입 근거가 완전히 깨졌을 때 손절하며 진입 시 진입 근거가 완전히 깨지는 자리를 파악하고 미리 손절을 걸어둔다. 2. 손절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종 손절 금액이 내 시드의 5%가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손절 거리가 1%인 타점이라면 5배 레버리지로 진입하여 5%의 손절을 맞춘다. 이 2번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번 타점이 손절 거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타점은 손절거리가 1%일 수도 있고 어떤 타점은 손절거리가 5%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관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손절거리가 1%인 타점이라면 5배 레버리지로 5%에 맞추는 거고, 만약에 손절거리가 5%라면 1배 레버리지를 진입하여 5%에 맞추는 거겠죠. 3번 손절이 날 때마다 손절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매매 원칙을 수정한다. 4번 같은 포지션으로 연속 3번 손절이 나간다면 다음 포지션은 아무리 좋은 근거가 있더라도 무조건 반대 포지션을 오픈하도록 한다. 연속된 손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번 익절. 보물을 찾기만 하면 안 된다. 내 창고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법. 1번
익절은 포지션을 진입할 때 목표 가격을 코인나우 어플을 통해 알람을 걸어두고 알림이 울리면 울리는 당시에 형성된 가장 가파른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익절한다. TP에 미리 주문을 걸지 않고 알람을 활용하는 이유는 오버슈팅을 먹기 위함인데, 손절할 땐 오버슈팅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걸어둬야 하는 반면, 익절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히려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익절은 최소한 손익비가 1대1 이상인 지점에서만 한다. 반익절을 할 때는 10초봉, 1분봉을 보며 리즈너블한 추세선을 긋고 그 추세선이 이탈될 때 반익절 후 반본절 세팅을 진행한다. 단, 본절과 원래 손절의 거리가 1% 미만이라면 반본절을 걸지 않고 원래 손절 자리를 유지한다. 여섯 번째, 포지션 진입. 어떤 장비로 보물을 찾을 것인가? 채널과 추세선, 매물대, 이평선, RSI 다이버전스와 거래량,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근거로 진입하며 최소한 2개의 근거가 중첩될 때 진입한다. 같은 근거로 진입은 최대 3번까지만 한다. 3번 이상 연속된 진입은 뇌동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6-1 진입 근거, 채널과 추세선. 진입, 채널이나 추세선이 포착되면 채널이나 추세선을 터치한 후 가장 가파른 추세를 이탈하는 리액션이 나올 때 포지션을 진입한다. 손절, 근거로 삼은 채널이나 추세선이 이탈될 때 손절한다. 디테일 첫 번째, 상승 채널에서는 롱 포지션만, 하락 채널에서는 숏 포지션만 진입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익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 채널에서는 숏을 진입할 때 반대 포지션이죠, 숏이.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시간은 오른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숏 포지션이 손절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익절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안 좋은 포지션이고, 롱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채널 하단이 뚫릴 때 손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널 하단이 점점 올라가니까 손절이 점점 익절로 변하고, 반면에 타겟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손익비가 좋아지겠죠. 하락 채널은 그 반대입니다. 디테일 두 번째, 리테스트 무빙에서 진입할 때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의 리테스트를 위주로 진입하고, 역추세로 이탈한 이후의 리테스트 무빙을 근거로 진입하는 포지션은 최대 3번으로 제한한다. 가속되는 상황에서의 리테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채널이 진행되다가 상방으로 돌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 방향대로 추세가 가속됐을 때, 이때도 리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테스트는 되게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손익비가 좋아지는 괜찮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이 리테스트는 승률은 괜찮다고 보지만 이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3번으로 횟수를 제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 세 번째, 이미 한번 반등이 나온 추세선이나 채널은 내구도가 낮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다이버전스나 다른 근거가 중첩되지 않는 이상 되도록 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때 진입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때는 말 그대로 세빙이라서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이미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반등부터는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바로 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근거가 중첩되지 않는 이상 진입하지 않는다고 적어둔 것입니다. 디테일 네 번째, 추세선이나 채널을 터치할 것을 예상하고 진입하지 않는다. 터치 후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가파른 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것을 체크한 후 포지션을 오픈한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채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 이쯤에서 여기까지 차트가 진행됐을 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닿을 것 같네 이러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닿고 나서 이렇게 하얀색처럼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을 때 이 초록 동그라미에서 진입을 한다면 사실 평단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승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네 번째로 적어놨고요. 디테일 다섯 번째, 추세를 이어서 시작점에 갖다 붙인 채널은 승률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고점끼리 이은 이 추세선을 이 시작점에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죠. 근데 이 채널은 언제 그릴 수 있죠? 딱 이때,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의미 있는 고점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갖다가 시작점에 이으면 이 채널이 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챙겼는데, 이렇게 만든 채널이 좀 제가 경험상 승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 매물대. 진입, 매물대를 포착하고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다른 근거들과 중첩될 때 진입한다. 손절, 매물대가 뚫리면서 다른 근거들도 함께 폐기될 때 손절한다. 디테일, 매물대는 삼각수렴 혹은 횡보한 자리에 주로 형성된다. 해당 부분을 항상 표시해 놓자. 세 번째 진입 근거, 이평선.
10, 20, 40 지수이동 평균선 EMA를 설정하고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다른 근거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손절, 롱 포지션은 데드크로스, 숏 포지션은 골든크로스를 주시하며 조합한 근거까지 폐기되었을 때 손절한다. 네 번째 진입 근거, RSI 다이버전스와 거래량. 진입, 다이버전스가 발생되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을 때 다른 근거들과 조합하여 진입한다. 조합한 근거가 폐기되었을 때 손절한다. 디테일,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더라도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형성된 추세를 이탈하는 액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가격의 고점과 RSI 지표의 고점이 상반될 때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바로 여기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이 상승 추세가 깨질 때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익비는 조금 손해보지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피보나치 0.382, 0.618을 메인 수치로 사용하며 다른 근거들과 조합하여 진입한다. 손절, 되돌림 수치에 지지나 저항이 돌파되고 조합한 근거가 폐기될 때 손절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엘리어트 파동. 진입, 3파와 5파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때 다른 근거와 조합하여 진입한다. 손절,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가격이 갱신되고 조합한 근거가 폐기될 때 손절한다. 디테일, 명확하게 카운팅 되지 않는데 억지로 카운팅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A, B, C 그리고 C파는 보통 5파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명확한 이유는 보통 3파동은 이렇게 강력하게 가장 긴 파동이 될 확률이 높고 4파동에서도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합리적인 카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억지로 막 카운팅을 끼워 맞추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카운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 원칙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매매 원칙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 챌린지의 끝이 성공일지 실패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